반갑습니다.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아주 친근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태극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태극기의 역사와 그 태극기가 어떻게 우리 역사 과정 속에서 국기로 되는 것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선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 역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쇼킹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태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여러분들? 태극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태호복귀 씨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약 5,500년 전의 분인데 보면요. 5,500년 전에 18분 환웅천왕에 계신데 그 중에 5번째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드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태극기가 우리에게 일단 대한민국의 국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 누구죠 보면요. 바로 환웅천왕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역대 지왕록이다 해가지고 뭐라 나옵니까? 자, 뭐 이게 태호복귀시에 쭉 이야기 나오면서 태호복귀에 나오면서 동이족이라 나오죠. 동이족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놨느냐? 위에는 사람, 밑에는 왜 보면 뱀, 용 토템으로 한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도 뭐에 보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성을 풍씨로 인류 최초의 성은 풍씨를 썼대 가지고 풍이족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역사에 처음으로 태극을 그렸습니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태극하면 어때요? 태극은 제일 역사 속에 누가 제일 먼저 드러냈느냐? 그죠? 바로 우리 조상 선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후손인데, 그분이 후손인데, 그러면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태극복귀 시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칭송을 해야 되고, 왜? 우리나라 국기의 가장 핵심이 다 그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보면요. 그죠? 근데 왜 몰라요? 모르고 지금은 번지수가 다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태극복귀 씨를 저렇게 모십니다. 한국은 어때요? 당군 이야기만 꺼내도 유사사학이래요. 당군만 이야기해도 그 역사 아니다. 유사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려놓으니까 어때요? 지금 태호복귀 씨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리신 이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숭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어떻습니까? 지금도 큰 축제 여러분들 지방도시 우리나라 이런 도시 그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분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자, 앞에 하는 또 모습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축사를 하는 겁니까? 보면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프랭카드 보입니까? 보면 인문시조 태호복귀 씨라 나오죠. 인문시조. 인류 역사에 인문을 최초로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태호복귀 씨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후손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호복귀 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극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번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이 우주의 한 소식을 듣고 우리 인류에게 전한 선물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하도. 여러분들 하도 낙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낙서. 그 중에 하도인데 하도를 여러분들 팔개와 이렇게 방향을 배이려면 저런 모습인데 보면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저렇게 태극 형상을 저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저런 모습이 있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또 태호복귀 씨의 하도를 알게 됐으니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낙서입니다. 낙서 여러분들. 낙서는 뭐죠 보면요. 4,300년 전에 바로 당군 성조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전수됩니까? 누구에게? 중국에 바로 홍수가 났을 때 바로 하나를 건국하는 위임금이 참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이 그림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천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동양의 역사 속에 뭐냐? 자,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역사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인류의 모든 역사, 우주와 모든 만물,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이 두 가지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그림을 말 그대로 최고의 본물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그림을
보관하는 것을 뭐라느냐, 보관하는 장소를 하도와 낙서를 보관한 데 가지고 여러분들 뭐요 보면요 도서관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서 아시죠? 도서관. 그 도서는 여러분들 지금 영어로 말하면 북 아닙니다. 북이 아니라 어때요? 원래 도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그림, 바로 테오 보켓이 하도와 당공께서 직접 그리셨던 어떻습니까? 이 낙서, 이 두 가지 그림을 얻는 것이 하늘의 천지의 보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져 가지고 문명은 이렇게 개화됐는데 어때요? 일명 개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도 낙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더 깜깜해졌어요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건 없더라도 하도 낙서를 공부를 해가지고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문명은 발전했는데 이런 공부를 이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고 보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도 낙서, 바로 이 도서 이 가정의 비밀과 더불어 이 하도를 역사 속에 내려주신 분이 바로 5,500년 전에 테오 보켓이,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 하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바로 태극을 역사에서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전해주신 분입니다. 자, 이런 역사는 나중에 역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태극 도서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얻었습니까? 음양으로 해가지고 저런 그림이 쭉 나오죠 보면요. 동그라미 형태, 반으로 이게 변한 형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음양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갈수록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거 보여드리면 충격받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BC 4세기경의 겔트족, 여러분들 겔트족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국 겔트족 아시죠? 아마 이거 보면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저 태극하면 동양 아니냐, 특히 우리 문화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저 반대편 동네, 바로 그 유명한 켈트족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아더왕, 그리고 카른 엑스칼리버. 아마 어릴 때 많이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아더왕과 엑스칼리버, 그 아더왕이 나오는 종족이었대요. 겔트족인데 이 겔트족이 4세기 때 떴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문양 보십시오. 태극기죠 보면 태극.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태극의 문양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떴습니까? 문화가 전파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이 지금 국기로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보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어디입니까? 멕시코의 태극입니다. 멕시코. 쓰고 있죠. 아마 전 세계 문화 돌아다 보면 태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태극에 대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요. 해외 여행 다니시면서 박물관 가시고요. 가시면서 이 태극 문양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아, 저분의 집안의 여러분들 가문의 문장 보십시오. 이 양반이 자기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한 소식을 들었냐? 이 양반은 과학자인데 어디서 한 소식을 들었냐? 태극에서 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어때요? 과학의 역사를 바꾼 분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태극, 음양, 8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쇼킹한 소식입니까?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기로 쓰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 국기 속에서 태극을 보면서 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양자역학을 찾아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국기로 쓴다면 이 뭐 닐스보 같은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1,000만 명, 뭐 10,000명이 나와야 되겠죠 보면요. 그런데 역사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태극의 역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태극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과정 속에 여러분들 전개되는 과정을 일단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태극의 문양. 물론 오래전에 역사를 이렇게 흔적이 남았다면 틀림없이 태극이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에게 지금 확인되는 내용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뭐냐? 고구려의 고분백화인데 보시면 태극은 안 보이는데 옆에 뭐가 보입니까? 8개가 보입니다. 8개. 이 그림은 중국보다 500년 앞선 8개도 그림입니다. 그런데 8개가 나오면 반드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태극이 있어야 돼요. 그죠? 태극을 그려놓는 공간이 여기잖아요. 근데 저 색깔은 다 날아가 버리는지 태극은 안 보이는데 8개가 보여요. 자, 이것이 진정하게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맞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팔계 태극이 들이진 팔계도는 중국보다 더 앞섭니다. 보면 역사에 남은 흔적으로 본다면. 자, 그다음에 백제 가보겠습니다. 자, 나주 보감리 고분군에서 나온 여러분들 한번 태극의 문양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태극이 그대로 살아있죠. 보면요.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무에다가 새긴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신라. 신라는 여러분들 요 칼 아십니까? 요 칼이 어느 나라 칼이죠. 보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굴되어 있지만은도 요 칼을 쓰고 있는 고대 같이 썼던 종족이 어디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그죠?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가는 길에 동굴의 벽화에 이 그림을 찬 그림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근데 그 나라 지금 카자흐스탄이 그 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고대 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이 경주에서 발굴되니까 어때요? 어디서 충격을 받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충격받아가지고 대서특별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칼이 한국에서 발굴되느냐? 왜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 문화 이동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가르치느냐? 반도사관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수천 년 동안 뭡니까 보면 한반도, 속된 한반도에서만 살았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여기 반도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그런 역사의 틀을 다 한반도로 전부 다 잡아넣어가지고 국경선이라든지 다 만들어가지고 한국은 어때 보면요 해외에 도로 댕긴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 누비는 거 보면 과연 옛날에 안 댕겼을까요? 피를 보면 알잖아요. 천지 사방팔방 다 쫓아다닙니다. 보면 풀어놓으면 여기 그 한 예로 뭐냐면 이제 옛날 신라와 카자흐스탄의 교류 행태를 볼 수 있는 금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 뭐냐면 가문사지에 어떻습니까? 그 돌에 새긴 태극을 문양을 보십시오. 자, 적어도 이제 신라에도 나오죠 보면요. 자, 고려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충수광 때,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어떻습니까? 저기 보시면 태극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개 내려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태극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태극기 언제 등장할까요? 박용효 선생, 고종 황제 또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파트를 전하면서 쇼킹한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나시죠? 자, 명량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탔던 배에 보시면 어떤 국기가 이게 깃발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바로 북두칠성이 새겨진 초역이 생각나죠. 자,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 정도만 봤습니다. 초역이 있는 것만. 왜? 전 대장선에 적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휘권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깃발은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한 개 더 깃발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깃발이 있었겠습니까? 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떤 그림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림에 고종 황제께서 정효연이라는 사람한테 명으로서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 전선의 배치도를 그리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도 수군 통지사 이순신 장군이 탔던 배, 자, 배하고 거북선 43척을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총 548척의 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때요? 최고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있을 때 가지고 깃발이 틀리죠. 자, 보시면 어떤 깃발이 살짝 보이느냐? 저게 긴가민가 하는 것이 살짝 보일 겁니다. 긴가민가. 자, 이걸 조금 더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조도에서는 긴가민가 태극이 일까 밀까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 다음 그림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여러분들 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일전쟁이라 하죠.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지 아시는 거?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 뭐 치고받고 하잖아요. 서로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습니까? 저 배가 우리 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게 엉켜 싸우는데 뭘 보고 알았을까요? 이런 정보 안 가르쳐주죠. 여러분들 그 그림이 바로 요 고종 황제의 명으로 그려진 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어떤 그림인가 볼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북선도 있고 주변에 뭐 보면요, 이제 배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배가, 우리 이제 조선의 배가 전쟁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배 그림에 보시면 뭐가 등장합니까? 동그라미 티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태극이 보이죠? 태극이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임진왜란 때, 조일전쟁 때 조선과 그리고 중국의 어떻습니까? 명나라 배와 일본의 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자, 중국은 저 때도 어떻습니까? 명나라 구원선 왔지만은도 저 태극 없습니다. 자, 요 그림을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수군 조련도를 해가지고, 자,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그림을 확대한 것이 요건데, 자, 뚜렷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태극기를 걸기 전입니다. 태극기가 나오기 전에 고종 황제께서 명을 내려서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그 장면을 그려라 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여러분들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자, 수군 조련도에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 어떤 깃발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금곤 감리가 그려진 태극기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고종 황제가 태극기를 쓰기 전이에요. 이런 개념도 아직까지 안 나왔을 때인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림에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태극기가 기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쭉 보시면, 자, 여러분들 태극 문양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주변 배에 칼라프라는 어떻습니까? 태극이 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림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는 뭐가 있다? 이순신 장군을 표시하는 깃발과 더불어 어떻습니까? 위에 뭐가 있다? 태극기가 놓여졌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자, 하나, 두 개 걸려 있죠? 주변의 모든 배는 배 앞머리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태극을 컬러풀하게 딱 새겨놨습니다. 일본의 배, 여러분들 밑에 보시는 위쪽 편이 일본의 배, 오른쪽이 중국의 명나라 때 배입니다. 여러분들, 태극 없죠? 자,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말한다면 태극기는 언제 등장했다? 이 그림이 진짜 맞다면 어떻습니까? 태극기는 조일전쟁 때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국기로 태극기를 쓰기 전에, 자, 이미 그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태극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의기,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의기입니다. 의기를 변형시켜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데 이해됩니까? 요걸 변형했는데 어때요? 여기서 이제 건강감리만 남기고 나머지 태극을 했다? 약간 좀 말이 좀 그렇죠, 이야기하기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그림 이전에, 이 의기 이전에 임진왜란 때 태극기를 그렸다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그 태극기를 그대로 썼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역사에서는 태극을 언제? 대한제국 의기를 변형시켜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약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썼던 조선시대, 그때 어떻습니까? 화폐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화폐. 자, 우표도 그렇고 화폐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표의 중심에, 자, 태극이 새겨져 있죠, 보면요. 태극이 새겨져 있고, 밝게 새기고, 나머지 동진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극을 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종 황제가 이제 그때 어떻습니까?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우표라든지 동진에 전부 다 뭘 넣느냐? 태극의 문양 8개를 새기지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태극기가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전에 벌써 태극기를 썼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진짜 서프라이즈. 자, 그런데 그러면 고종 황제는 그러면 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고 왜 대한을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대한의 기원 아십니까? 오늘 프로그램 보시는 분은 요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태극기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다? 대한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한. 자, 대한제국에 보시면, 자, 대한제국은 여러분들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어떻습니까? 국가 이름이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입니다. 그때 헌법도 나오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오늘 문구 보여드립니다. 자, 그때 헌법도 만들어지고요. 그때 고종께서 뭘 했느냐? 왜 대한제국에 대한을 붙였느냐를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죠. 고종실록에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고종 황제께서, 자, 우리나라는 곧 사만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라의 나라를 통합했다. 이게 당군조선 이야기잖아요.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 데서 안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항상 우리 쪽을 뭘 했느냐? 한이라고 했다. 한이라고. 한이라고 많이 붙여왔다.
자,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에 다 하니까 대안이라 써도 된다. 무난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강북 1년의 고종 황제의 말씀입니다. 자, 저 속에서 어때요?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대한은 어디서 왔다? 바로 당군조선의 사만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신화의 나라, 곰과 호랑이의 나라, 마늘 쑥 나라 이런 쪽으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 대한민국의 기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태극기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기원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운형이가 뭐냐면 나오죠. 여운형이 대한이라면 나라가 대한으로 망해버렸는데 대한제국으로 망했는데 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대한이라 씁니까? 하니까 이제 신수가 뭐랍니까?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한번 다시 정해보면 되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대한으로 정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해 임시정부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죠. 임시정부 현판식에 쭉 나오죠. 보면요. 쭉 나오면서 뭐라 나오냐? 임시정부 국호를 정할 때 나중에 뭐라 나옵니까?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는 것을 1919년 4월 13일 날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출발을 하였다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그대로 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거 국사책에 안 넣어요? 왜 국사책에 안 써 이런 거? 그러면서 그걸 국사라고 가르쳐요 그걸?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 여기 보죠. 헌법 보겠습니다. 임시헌법. 아, 대한민국은 아국이 독립국인가? 여러분 오늘 쇼킹한 문서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게 원래 저도 강의할 때 이거 잘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저도 어렵게 찾아낸 자료이기 때문에 쉽게 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대한민국으로 나왔잖아요. 4월 원년, 자, 대한민국의 원년 연재다. 여러분, 이것도 표현 주십시오.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원년 4월 쭉 나오죠? 전부 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머리 털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지만 이 문서는 어때요? 공식 문서입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보시죠.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2년이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쭉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임시 대통령 나오죠. 대통령령 나가지고 자 외무 뭐 이렇게 했습니까? 차장 쭉 나오면서 대한민국 이거 뭐 이거 보세요. 임시 대통령 이성만 대한민국 2년 1월 23일 국무총리는 이동희. 여러분들 요 문서도 처음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맡았을 때는 언제였다? 대한민국 2년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태극기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그대로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습니까? 헌법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 9월 10일입니다. 자, 저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오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이었다는 것을 헌법에 잡아 넣어버려요. 자, 고종이 세웠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아니라 정통을 보기 위해서 뭐라는 얘기 보시죠. 대한제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대한민국은 구황씨를 우대한다. 이걸 법에 넣어가지고 바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는 대한민국이죠. 정통성을 딱 연결해버립니다. 못 빠져나게끔 그대로 딱 연결해버려요. 이래가지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헌법을. 자, 이렇게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다 떴습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뭐냐면 발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년 3월 혁명의 결과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다. 언제? 여러분들 김인년에. 자, 나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회 속기록에 몇 년이래 잡았느냐? 1948년인데 거기다 말미에다가 다시 그걸 붙입니다. 뭡니까?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붙여놔버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가 연구하면서 뭘 느꼈느냐? 야, 우리나라는 뭐 좌우도 상관없고 좌우도 더럽게 공부 안 했구나. 왜 이 독립운동사를 이런 중요한 독립운동사를 드러내지 않고 말이지. 그렇게 독립운동가들 양편으로 갈라가지고 그렇게 또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냐 말이지. 국가를 찾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게 희생한 분들인데 양쪽을 갈라가지고 원수지간 만들어 놓고 이런 문서 보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왜 왼수를 만들어 넣어? 그분들이 희생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기를 가겠습니다. 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본 시사신부의 1882년에 10월 2일자에 떴습니까? 조선 국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조선 국기가 등장하는데, 자, 83년 3월, 1883년 3월에 고려 국기 가운데, 그 다음에 규장각에 떴습니까? 의기인데, 의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이순신 장군의 태극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기가 쓰였다는 기록이 일본의 1882년 기록지에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때요? 고종의 의기를 변경시킨 것이 1882년 5월 조미 수통상조약 때 저때 박용호가 가면서 태극기를 썼다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수정돼야 될 정보입니다. 그죠?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태극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존 태극기입니다. 1882년 5월 조미 수호 조약 때 사용된 태극기,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때 실제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 간에 어떻습니까?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할 때 썼던 공식적인 태극기가 저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 고종대왕이 어디로 가느냐? 종로를 가는데, 여러분들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태극기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아마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태극기가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바로 고종 황제가 미국인 외교 고문 데니에게 어떻습니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보관되어 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남아있지 보면 어때요? 실제 실물이 안 남아있는데 이 태극기는 그대로 실물이 존재하는 태극기입니다. 자, 저 태극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카트를 보게 되겠습니다. 사진. 자, 망국기가 그려지는데 망국기 사이에 여러분들 어디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태극기가 엄청나게 걸려있죠. 저 모습은 이제 광복기 광주 전남연합지부가 공개한 사진인데 바로 1907년 순종 황제 즉위식 때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기념우표입니까 보면 엽서에 어떻습니까 나오는 사진인데 보십시오. 망국기에 태극기가 저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은 왜 이걸 보여드리냐? 고종 황제 태극기, 순종 황제 쭉 연결되는 고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러분들? 자, 임시정부가 대한제국하고 상관이 없는 정부라면 어때요? 즉, 국통하고 상관이 없다면 국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고종 황제, 순종 황제가 썼던 태극기를 여러분들 그대로 임시정부에서 받아서 국기를 그대로 태극기로 씁니다. 국기를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태극기가 임시정부 태극기라든지 많은 태극기가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들. 광복 후에 자, 여러분들 쇼킹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뭐 지금 아마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모를 거야. 또 연세나 좀 드시는 분들이야 이제 알까. 아마 지금 젊은 양반들은 저 사진이 누구의 도대체 하는데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입니다. 아직 북한은 어때요? 북한이 국가로서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건국이 안 된 상태예요.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자, 김일성 주석이 포즈를 취했는데 어디서 취했다? 태극기 앞에 취했습니다. 기념우표 볼까요? 기념우표가 태극기야, 태극기. 그러면 저때까지가 뭐라면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바로 이때 1946년인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저때까지도 독립운동가들이 모든 어떤 이 우리 땅에 살았던 사람들 어때요? 뭐 남북 그런 거 떠나서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국기를 뭘로 여겼다? 태극기로 다 인식했다 이겁니다. 태극기.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을 보죠 보면요. 바로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민군 창건식에 보십시오. 요때까지도 북한은 뭘 쓰느냐? 태극기를 국기로 써요. 여러분들. 태극기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바로 북한이 자기들 국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지만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태극은 어떻습니까? 태극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죠? 5,500년 전에 바로 환웅천왕의 아들
태우 한웅의 12번째 아드님이신 태우복기 씨가 팔개와 태극을 이 역사에 드러내시고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때요 실제 태극기 모양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쇼킹하게도 고종 황제가 외국에 어떻습니까? 외교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장하더라? 바로 이순신 장군이 탔던 그 배에 태극기가 걸려져 있더라 이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태극기가 나중에 때요 대한민국 국기가 되고 대한제국의 국기가 되고 그 대한제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보셔야만 제 강의를 오해를 안 합니다. 자, 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기로서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태극기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약 5,500년 전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꾸준히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지금 후손들 태호복 씨 우리 이렇게 동이족 문화 쭉 연결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손을 잡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요?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태극기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서는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태극기가 우리 역사의 국통을 상징하는 바로 가장 소중한 어떻습니까? 어느 보면 증명하는 유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태극기 오늘 당장 A4지 한 장 내놓고 종이 한 장 내놓고 태극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걸 그리시면서 때요 손자라든지 자녀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태극의 역사 이 쭉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대한제국까지 그리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거기에 태극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속성상에 어떻습니까? 국통을 상징하는 연결되는 고리로서 우리 앞에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태극기로서 역사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그죠? 자, 이만큼 우리는 태극기를 지켜야 될 또 소중한 존재로서 봐야 됩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태극기 역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죠? 흥미로우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때 우리 그분들이 희생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찾아놓은 대한민국 이 역사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때요. 우리 한류 문화,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세계화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태극기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